뭐 해먹고 살지? 아무리 대가리 굴려도 백수에 비해는 늘 어떻게 되겠지로 마무리하는 일상이 반복이겠죠. 바보같이 20살이 넘도록 뭘 배웠길래 사회 부적응자로 인간 취급해주는 회사 대표 하나 왜 못 만났을까요? 대학 졸업 후 몇 년을 그렇게 허송세월 재활용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이젠 새로운 세상에서 공부 따위는 있고 또 다른 가치관으로 재활용되어 살아가길 꿈꿀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왕년에 화려했던 날이 지금은 허세했을까? 구닥다리 장기자랑이 올드하다고 생각하는지 틀딱 취급당하며 데스크 하나 내줄 곳이 어느 한 곳 없어 오기 한번 부려볼까 생각하고 있겠지요. 이렇게 청년 창업과 중장년 창업은 같은 카테고리로 환경과 조건은 동일시되지만 경제적 활동의 시간적 여유인 기회나 횟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형태를 보면 청년 창업은 차별화할 수 있는 개성 있는 혼자 창업을 선호들 하고 기회가 많지 않은 중장년층들은 안정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들 하지요. 그런데 당연하면서도 재미있는 현상은 고객 연령층이 청년 창업은 젊은 MZ세대를 상대로 하고 중장년층은 X세대인 영포세대나 그 이상의 연령을 타깃으로 창업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음식점을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나 퓨전 음식 같은 건 청년 창업들이 한정식이나 전통 음식은 중장년층이 선호한다는 게 흥미롭다는 것이죠. 또 다른 현상으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청년층은 창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반면 중장년층들은 서비스 업종이나 외식업 업종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관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며 이것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창업은 먼 미래를 위한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고 중장년층들은 가까운 노후를 담보시켜 놓겠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객단가와 대불단가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외식업 창업이 폐업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청년 창업은 고급화 전략으로 객단가를 높이려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반면 안정된 노후가 목적인 중장년층은 박리담회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서로 다른 목적으로 단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살 깎아 먹기로 청년층은 저렴하게 판매하는 노인들이 경쟁을 부추긴다고 하소연하고 중장년층은 자기들끼리 경쟁 대상이 되어 하염없이 순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빨리 많이 팔아야 하는 쪽과 이제 천천히 안정되게 먹고 살 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 창업 시작할 때의 영업 전략을 계속 고집할 수만은 없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영업 방식에 역행하는 엇박자로 결국 의욕과 사기가 꺾이게 되어 폐업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 자신의 과오보다 타인의 과오 비판에 더 열정적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렴하게 많이 팔도록 유도하는 프랜차이즈와 국내산 싱싱한 고급 재료로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창업 전문가들의 미디어 훈수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고까지 주문하는 꼴도 현실 창업은 정말 자폭 창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격 표준화를 정립시키고 각각이 상도를 지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똘똘 뭉쳐 집단 이기주의나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으면 창업시장이 앞으로도 쭉 심화입니다. 고객들 선택의 폭을 확 줄이고 단순화시켜야 모두가 상생하게 됩니다. 다음 기회에 음식편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옆집 가게 죽이려 가격 낮춘다고 내 장사 잘 될 거라고 믿나요? 그 가게 망하면 그 자리에 위협적인 가게가 다시 재생된다고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점에는 청년 창업의 생각과 방식으로 다 같이 대동단결해야지만 자영업자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테리어 관련 큰 틀에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어떻게 매장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답을 내놓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들은 모두 다 지우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인테리어 전문가의 기준과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야탑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한다는 그 인간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뭐지? 예술가인가?
아니면 또라이인가? 아는 건 개뿔도 없는데 꼬라지는 미친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위 여름 끝자락의 날씨에 빡빡이 머리에 선글라스를 걸친 털신 모자를 하고 8부쯤 되겠나 싶은 우스꽝스러운 컬러의 짧은 소매와 바지도 부족해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얄궂은 구두를 신고 공사 현장에 나타났는데 패션쇼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알았던 건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는 현장 경험이 전무한 무식한 놈이란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딱 밥맛이다 싶은 그런 유형 다들 아시죠? 나는 사기꾼이요 라고 이마팍에 떡하니 붙이고 활보하는 그런 인간 말입니다. 베테랑 업자들이나 진짜 배기 근로자는 늘 깨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기본 인테리어 하는 분이 거친 분들일 것 같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할 때 자신들의 형편이나 주제 파악은 뒷전이고 뭔가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그런 업자들이 점잖하고 친절히 일을 잘할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개인 설비업자를 만나 상담을 받고 시공 파트별 전문 인력을 주변에서 직접 고용해서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면 도면 없이 공사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동산 부동산 개념으로 구분하여 인테리어를 해라. 동산은 이동 가능한 탈착 형태를 말하고 부동산은 부착 형태로 대부분의 현장 목작업으로 고정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천장과 벽면은 고정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되 그 외에는 가급적 이동식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견적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나중에 철거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카운터나 테이블, 의자 등은 외부에서 제작하거나 시중에서 구입하여 얹혀놓는 형태로 인테리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각종 소품 같은 것을 잘 활용하면 멋진 인테리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정식으로 하는 타일이나 벽돌, 벽지, 목작업 부분은 저렴한 재고 자재 구입으로 시공하시길 바랍니다. 신제품들도 얼마 못가 단종되다 보니 어차피 그런 재고 자재는 색상과 디자인이 재고인지 구분하기도 힘들며 인테리어 예산을 많이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직접 인테리어입니다. 자,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집수리가 필요할 때 집주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대부분의 비용 처리는 인건비에서 발생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외국에서는 웬만한 수리나 공사는 집주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인테리어 현장을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도 인건비가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같은 디자인과 같은 공정으로 인테리어 하면서도 인건비 차이가 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각 잡는다고 먹선 주는 건 필요 없는 공정입니다. 먹줄 준다고 시간 낭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 시간이 긴 외부 형태의 목작업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매장을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키는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굳이 왜 해야 하냐 말입니다. 내 건물도 아니고 평생 끼고 살 인테리어도 아닌데 유효기간이 불투명한 시설을 철저한 기준을 거쳐 최고급 인력으로 비싼 자재 사용 시공은 반드시 큰 후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공사를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 무섭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쉽습니다. 제가 강력히 주문드리는 것은 매장 공사 현장 주변에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줄 아는 설비 사장님을 잘 만나서 자문을 구하며 함께 작업하는 방식과 각 공정의 파트별 시공자를 한 명씩 불러 같이 공사하시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인테리어를 절대 1,000만원 넘기면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저희 영상 첫 화면에 한 분의 실전 창업을 찾는다는 소개는 그런 방식으로 기후 창업이 도우고 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하는 방식의 현장 영상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100%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키고 초저비용 창업의 정석으로 고착화시켜 드리려 합니다. 얼마나 아낀다는 개념보다 돈 안 들이고 시설에 따로 종결 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나 남성 여러분, 인테리어라는 것은 연장이 없어서지 연장만 다 갖춰져 있으면 모든 공정을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을 생각하신다면 겉멋만 번지르하고 돈 먹는 하마 같은 업체 찾아가지 말고
눈여겨봤던 여러 매장 인테리어를 사진 찍어 장사할 매장 인근에 있는 설비일 하시는 개인 사장님부터 만나서 사진 보여주고 상담받는 것으로 준비하시고, 가급적 동산 부동산 개념을 구분해서 동산 개념인 탈착 형태의 시설 시공을 하시되 인테리어 소품들도 최대한 잘 활용하여 꾸미시라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모든 결론을 내고서는 최소인은 한두 명만 고용하고 직접 인테리어 현장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시작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나중에 장사하실 분이 연락 온다면 창업의 시작부터 영업 개시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망해도 3, 4개월치 월급 정도의 투자금이어야 한강다리가 생각은 안 들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강조드립니다. 성공 창업의 기본은 초기 자본을 최소화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5평, 20평 매장의 시설 비용을 절대 1,000만 원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외식업 창업, 성공 창업대에 실패한 창업의 저자 안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업치료라는 타이틀로 창업의 정석을 위한 제작된 영상들입니다. 이전 영상들도 꼭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충격적인 창업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하여 기후창업 시크릿 노트에서 실제 창업을 도울 예정에 있으며 창업 시작 전부터 오픈하는 날까지 생생한 창업 현장 상황을 유튜브로 영상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소의 자본으로 실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